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 중학교 1학년이던 요코다 메구미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해안까지는 몇 분 거리, 늘 다니던 특별할 것 없는 귀갓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족과 경찰은 가출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중학생 여학생이 외국 세력에 의해 납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가방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가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해안 근처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 둘이 여학생을 끌고 가는 걸 봤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실종으로 남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한 가지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민간인을 해외에서 납치한다는 발상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북한은 이미 해외 납치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북한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해외 공작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했고 특히 일본 사회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본어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어는 배워도 억양과 생활 습관, 사고방식까지 흉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교육이 아니라 납치였습니다. 일본 해안가, 유럽의 소도시, 중동과 동남아, 북한 공작원들은 혼자 이동하는 사람, 젊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공통적으로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요코다 메구미의 실종도 이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단순히 감금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교사, 위장 신분 훈련 대상, 공작권 교육용 인력, 체제 유지와 대외 공작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요코다 메구미 역시 북한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도록 강요받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2년 9월 평양에서 북한의 김정일과 일본 총리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요코다 메구미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북한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1977년 납치, 북한에서 생활, 1994년 자살. 하지만 이 설명은 곧바로 의심을 받습니다. 사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사망 경위에 대한 설명은 번번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북한이 일본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전달했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 실시한 DNA 감정 결과 유골은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시점부터 일본 사회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요코다 메구미는 북한에서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습니다. 북한은 그녀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했던 인물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 항상 따라붙는 감시, 언제든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이건 이주도, 망명도 아니었습니다. 납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북한을 국가 차원의 범죄 가해자로 규정합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되고 납치 문제는 일본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했다.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게 없다. 문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코다 메구미의 사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요코다 메구미 사건은 한 소녀의 실종으로 시작됐지만 한 국가가 타국 국민을 체계적으로 납치했던 범죄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해외 납치를 인정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요코다 메구미를 사망자가 아니라 돌아와야 할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